자, 6장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6장 복잡하게 설명 안 할 텐데요. 6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heterogeneous nucleation이에요. heterogeneous nucleation and bubble growth in liquid예요. 결국에는 heterogeneous하고 homogeneous의 차이점이 뭐냐면 homogeneous는 방금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림 어디 갔죠? 이와 같이 리퀴드가 있다라면 그 리퀴드 중앙에서 베이퍼가 성장해가는. 그래서 상변화가 어디서 발생해요? 리퀴드 가운데에서 상변화가 발생을 해서 베이퍼가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요.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트 보일링,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육장과 같이 이렇게 벽면에서 생기는, 이게 지금 벽면이에요. 솔리드 벽면에서 생기는 상변화, 이거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트 보일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모지니어스 보일링이 뭐고,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뭐고,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뭐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은 이와 같이 리퀴드 중앙에서 기포가 생기는, 상변화를 해서 기포가 생기는 게 호모지니어스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는 이렇게 벽면에서 생기는 거가 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호모지니어스하고요, 그 다음 헤테로지니어스하고만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이와 같은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둥근 면을 다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지금 얘는 좀 크게 그렸고 얘는 좀 작게 그렸지만, 얘는 인터페이스 면적이 어때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바뀌고 있는 인터페이스 면적이 굉장히 크고요. 이 헤테로지니어스는 인터페이스 면적이 이만큼이죠. 리퀴드하고 베이퍼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솔리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호모지니어스는 굉장히 더 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거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작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다 쉽게 보다 쉽게 기포가 혹은 상변화가 생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1절은 헤테로지니어스 벽면에서 생기긴 하는데 굉장히 스무드한 인터페이스, 굉장히 깨끗한 표면에서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표면에서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면, 6장을 보면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홈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실제 현상에서는 이와 같은 홈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요리할 때도 있고요. 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는데, 라면을 끓이거나 혹은 다른 물을 끓일 때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가 굉장히 매끈해 보여도 그 부분을 현미경처럼 아주 작은 그러한 작은 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홈들이 많이 파여져 있어요. 이런 홈들이. 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게 홈들인데요. 이렇게 홈이 있죠. 홈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6.1절은 그 홈이 없이 깨끗한, 여기 이제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는데, 홈이 없이 이렇게 매끈한 표면이 있을 때의 이 기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물론 매끈한 이런 표면일 때가 훨씬 더 수학적으로 다루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모지니어스에 의한 상변화보다는 보다 적은 에너지로서 이와 같은 기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는 이상적인 경우보다는 어때요? 실질적인 게 사실 필요하죠. 실질적인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상변화는 어디서 발생하니까? 대부분의 상변화는 캐비티에서 상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캐비티 방금 얘기한 매끈한 표면이 아닌 약간 움푹 패여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기포가 생겨서 그 기포가 자라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게 오늘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어요. 6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궁금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캐비티라고 할게요. 캐비티.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푹 패인 거죠. 움푹 패인 건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움푹 패인 정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나도 뭐죠 조사 안 해봤지만 그 실질적으로 매끈한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홈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기포가 원래는 그 처음부터 기포가 이 캐비티에 이와 같이 태초부터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합시다.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쫙 뿌렸어. 물을 쫙 뿌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라이팬에 있는 물이 그 프라이팬을 다 적셨을까?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적시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적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그 처음부터 기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홈에서 이미 기포가 있는 거예요. 홈에서 이미 그 기포가 있고 그 기포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모지니어스 5장에서 배운 호모지니어스일 때의 그 상변화보다는 상당히 쉽게 생기는 경우예요.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물은 101.3kPa에서 100도씨에서 상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아까 그 C점을 생각해 보면 거의 200도까지 정도 돼요. 200도가 돼도 물이 안 끓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경우에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거가 보면 그 바닥부터부터 막 이제 끓어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그 이론적으로 호모지니어스인 경우에는 거의 101.3kPa일 때는 100도씨 정도에 끓는데 200도 정도까지만 올려도 계속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C점처럼.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현실에서는 이 그림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가 아무리 물을 적시려고 해도 그 물이 적셔지지 않는 기포, 그 캐비티 홈에 이미 기포가 생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접촉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접촉각이라는 거, 그 전진할 때, 어드밴싱 할 때의 그 물의 그 경계의 움직임, 그 다음에 리시딩 할 때의 경계의 움직임.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좀 했었죠. 그 3장에 보면 히스테리시스, 액체가 이 어드밴스 할 때의 그 접촉각이 틀려졌고요. 그 다음에 리시딩 할 때의 접촉각이 틀려져가지고 그 접촉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와 같은 캐비티에 기포가 이렇게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hit을 주면 이 기포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질적인 리얼한 액츄얼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수식보다도 좀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오늘 이 수업 내용은 자 그러면 그 지금 방금 얘기한 캐비티라고 할게요. 이 홈이 항상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캐비티가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R이라고 하면 캐비티가 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이 출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있는 홈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것도 있을 거고 홈이 굉장히 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홈이 중간 정도 값을 이루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홈에서 기포가 성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홈에서 기포가 성장할 것이냐 하는 거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떠한 크기의 홈에서 기포가 성장할 거냐. 그러면 어떨 때는 그 기포가 성장한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홈은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기포가 성장하는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대가 되는 거가 바로 아까 얘기한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예요.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버블의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뭐라고 그랬어요? 버블의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더 커야지만이 버블은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커져야지만이 버블로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이 그림. 그래서 버블은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클 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작으면은 버블은 사그라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캐비티하고 생각해 봅시다. 캐비티 방금 얘기한 홈하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의 반지름
이 홈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있죠. 그리고 중앙부터가 아래요.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면 이 그림 봅시다. 이 그림 보면 홈의 그 중앙부터 홈 끝까지가 R이 되겠어요. 라지 R이 돼요. 라지 R이 되고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기포는 이 라지 R 사이즈만큼 우리가 그 일단은 맺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포가 어떻게 맺히냐면 이 홈의 기포가 얼마가 맺혀고 있냐면 홈 사이즈에 맞게 기포가 생성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대부분 그 기포의 사이즈는 이 홈 사이즈하고 유사해요. 처음에 이 기포에서 이 홈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기포의 크기하고 이 홈의 반지름 사이즈에 같은 이러한 기포 사이즈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내가 연필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걸 안 가져갔는데 펜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볼까? 상관없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홈이 이렇게 있다라면 지금 이게 이 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기포가 생길 때는 이와 같이 이만큼 이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기포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처럼 이 기포가 바로 홈의 반지름과 같은 크기로 기포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와 같은 그 기포 그 홈의 그 이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홈의 사이즈를 살펴봤는데 이 홈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R이 Equilibrium Radius of Bubble, 버블의 평균적인 다이아미터는 유동적이에요. 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가지고 버블의 Equilibrium Radius는 변해. 쉽게 얘기해가지고 슈퍼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현재 그 물은 101.3도, 101.3kPa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요. 이게 평형점이야.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물은 101.3kPa, 대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현재 물의 온도가 120도야. 그러면 그 슈퍼잇이 얼마라고 하냐면 20도라고 해요. 슈퍼잇 20도. 그쵸? 근데 물은 101.3도에서 101.3kPa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데 현재 물의 온도는 110도야. 아직 상변화가 안 일어났어. 그랬을 때의 그 슈퍼잇을 우리가 10 이렇게 하죠. 왜냐면 110도에서 100도를 빼니까. 그 슈퍼잇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지금 슈퍼잇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L-T saturation PL인데요. 이 슈퍼잇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R 스타가 작아지게 돼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 슈퍼잇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금 얘기한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값이 점점점 작아져요. 디크리스 한다는 얘기예요. 슈퍼잇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진다. 거죠. 네, 좀 한참 뜸을 들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용기가 있고요. 이거 이제 물을 끓이는 용기야. 근데 여기 용기의 온도는 200도씨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물의 온도는 어떤 경우는 120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200도씨에 접하고 있는 물의 온도가 111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0도일 때 혹은 130도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101.3kPa일 때는 이것 값이 100도라고 그랬지. 이 값이 100도인데 이 값보다 이 리퀴드 온도가 130도나 110도나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블이 조그맣게 생겨도 얘는 크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슈퍼잇, 방금 얘기한 평균 그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에 비해 가지고 그 증가된 현재 리퀴드로 유지되는 그 온도 자체의 차를 슈퍼잇이라고 하면 슈퍼잇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다 작은 버블이 생겨도 그 버블은 성장을 해가지고 큰 버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아까 다시 이 캐비티 사이즈 한번 적용을 해보면, 캐비티는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 근데 슈퍼잇, 방금 얘기한 슈퍼잇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 물은 현재 100도씨에서 끓는데 그 물 온도가 지금 105도밖에 안 돼. 105도. 그러면 슈퍼잇이 5도 차이죠. 그런 경우에는 캐비티가 큰 값만, 왜냐하면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큰 것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캐비티 사이즈도 큰 것만이 정말로 액티브 해가지고 버블을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물 온도가 130도였어. 그럼 30도 정도의 그 슈퍼잇이 되죠. 그럴 때는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도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작아도 성장해. 그러면 캐비티 사이즈가 어때요? 이게 지금 갖다고 놨으니까 캐비티 사이즈하고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갖다고 놨으니까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도 버블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캐비티가 작아도 버블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슈퍼잇이 증가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그 물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 도달하면 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거기서 안 끓어요. 100도씨에 도달하고 조금 있다가 105도가 되고 110도가 되고 120도가 되고 130도가 되는데 점점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캐비티 사이즈가 작은 그런 캐비티들도 버블을 생성해가지고 그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 보면 처음에는 이 기포가 생기는 위치가 군데군데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점차적으로 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지고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보다 작은 캐비티 사이즈에서도 기포가 생성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 물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저기 군데군데에서 결국에는 그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죠. 슈퍼잇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보는 현상이에요. 점점 이 물을 끓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 온도가 상승하죠. 슈퍼잇이 증가하게 되고, 슈퍼잇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지게 되고요.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가 작아지면은 보다 작은 캐비티 사이즈도 액티브한 거가 돼가지고 보다 여기저기에서 기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캐비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캐비티 사이즈가 그럼 무조건 크면 기포가 다 생기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 여러분들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캐비티 사이즈가 상한선, 이게 상한선이고요. 상한선이고 이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물론 월 슈퍼잇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보다 작은 캐비티 사이즈도 기포가 생성시킬 수 있는 범위에 들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 가지고 슈퍼잇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작은 캐비티 사이즈도 실질적으로 기포를 만들어 생성하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 큰 사이즈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잇하고 이 캐비티 사이즈가 이제 큰 거의 리밋이죠. 큰 거의 한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큰 거의 한계는 그 큰 거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면 기포가 너무 커지면 식은 부분, 그러니까 바닥 온도가 만약에 200도로 물을 끓인다고 했을 때 바닥 온도가 200도였다라면 점점점 온도가 가까운 데는 뭐 120도, 조금 더 올라가면은 110도, 105도, 100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끓인다고 했을 때 아주 용기하고 가까이 붙은 지역은 온도가 굉장히 높지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물 온도가 점점 차가워질 거예요. 자, 그랬는데 기포가 너무 크게 이게 캐비티가 너무 크면, 홈이 너무 크면 기포가 너무 크잖아. 너무 크게 성장을 해버리면, 갑자기 쑥 크게 성장을 해버리면 차가운 지역까지 도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포가 너무 크게 생겨가지고 밑에서 월 슈퍼잇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차가운 지역까지 기포가 너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포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쭈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캐비티 사이즈에도 리밋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캐비티가 무조건 크다고만 해가지고 기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기포가 큰 경우에는 너무 캐비티가 큰 경우에는 기포가 크게 생겨가지고 크게 생긴 기포 자체는 온도가 차가운 영역,
바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차가운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기포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그러한 그 현상 때문에 이렇게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선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기포는 크게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일단 성장 얘기를 합시다. 6.15 그림 6.15를 한번 보도록 해요. 그림 6.15 한번 보면 자, 이 그림인데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그림 6.15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A라는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포가 막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기포가 막 떨어져 나간 상태고 그 다음에 B 지점은 뭐냐면 이 기포가 생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러한 조건이 바로 B예요. 여기 보면 기포가 이 T가 0인데요. 이 T가 0일 때는 기포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기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까지 가지고 나가냐면 주변에 굉장히 그 따뜻했던 뜨거웠던 그 이 리퀴드까지도 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포가 떠나가면서 그 차가운 리퀴드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기포가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표면으로부터 딱 이탈을 할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벽면 가까이에는 그 리퀴드가 따뜻하게 굉장히 기포가 잘 생겨 있도록 뜨겁게 유지가 됐었는데 자 생각해봐요. 기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기포가 점점 성장을 하려면 그 리퀴드 자체가 상당히 온도가 높게 유지가 돼야지 기포가 점점 성장을 하겠죠. 그랬는데 기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기포 그 바닥 주변에 있었던 온도가 상당히 높은 그 열까지 싹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열까지 싹 가져 버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다시 차가운 그러니까 벽면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유체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쑥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 차가운 그 기포 위쪽에 있었던 차가운 그 액체가 그 기포가 있던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기포가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포가 성장을 하려면 그 슈퍼hit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슈퍼hit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벽면 주변에 있던 액체의 온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돼. 그게 올라가 있지 않으면 기포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포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해요. 웨이팅은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TW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웨이팅 피리어드예요. 웨이팅 피리어드. 그래서 그 버블이 그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기포가 다시 캐비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여기 보면 다시 T월이 있고요. T월 그러니까 바닥 온도가 있고요. 바닥 온도에서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줄무늬로 돼 있죠. 이렇게 줄무늬 있는 데까지는 여기가 이제 온도가 상승해 있는 거죠. 기포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를 우리가 T 웨이팅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기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기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사이즈가 커지다가 더 이상은 기포의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뜨려고 하는 힘이죠. 그 기포의 부력이 이 캐비티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갈 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시간부터 기포가 다시 떨어져 나갈 때까지를 TD, D는 detach, 영어로 detach가 떨어져 나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TD는 그 떨어져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그게 바로 이제 T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는 waiting time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포가 성장할 수 있을 기포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기포가 성장할 때까지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waiting period, waiting tim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D 기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시간까지를 detaching time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기포가 위로 탁 떨어져 나가면 그 현재 기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은 뭐로 채워진다? 그 원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그 온도가 낮은 그러한 물론 액체로서 채워지게 되고요. 그 액체는 차갑기 때문에
기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요. 다시 온도가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쪽에 이제 온도가 벽면으로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높아지는 온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웨이팅 타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포가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왜 계속 이 바닥으로부터 이 T월 이 바닥으로부터 힛을 공급받아가지고 기포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그 부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버블 그로스죠. 버블 그로스 있죠? 버블 그로스 near heated surface. 그러니까 가열된 표면에서의 버블의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물론 웨이팅 피리어드, 웨이팅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버블이 이렇게 초창기에 성장할 때 버블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 영역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inertia controlled growth라고 해요. inertia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커지려고 하면 그 커지는 게 관성이 해가지고 쭉 커지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와 같이 버블이 커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열 전달에 의해서 heat transfer에 열이 전달됨으로써 기포가 커지는 영역이 C에서 D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heat transfer controlled bubble growth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포의 성장을 크게 6장에서 물론 이 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하나는 이 버블의 성장이 하나는 어디 갔냐? 보세요. 버블의 성장이 inertial growth control.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림 B에서 C와 같이 아주 작은 기포에서 갑자기 버블이 쭉 성장하는데 이 기포가 쭉 성장하는 그 관성으로 해서 쭉 성장을 해가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가 inertial controlled growt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면 C에서 D와 같이 여기 보면 얇은 액막이 있는데요. 이 기포 베이퍼하고 그 다음에 월 사이에 얇은 액막이 있는데 이 액막에서의 열이 전달됨으로써 기포가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heat transfer controlled growth라고 한다. 열 전달에 의해 가지고 제어되는 성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도 있듯이 내가 몇 초를 집어넣으면 버블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inertial controlled growth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버블의 사이즈는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방금 전에 보여준 이 그림에서의 성장과는 좀 틀린 그런 모델이긴 한데요. 이와 같이 기포의 성장은 처음에 관성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는 영역과 조금 지나가지고 열 전달에 의해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열 전달에 의해서 기포가 성장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inertial controlled growth, 관성에 의해서 성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버블이 크게 성장을 해요.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그에 비해서 heat transfer controlled growth는 버블이 천천히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F라고 하는 것과 DD라는 거가 있는데요. F는 뭐냐면 버블이 1초 동안에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프리퀀시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프리퀀시인데요. 여러분들 물 끓일 때도 보이죠. 어떤 한 캐비티, 어떤 한 위치에서 버블이 계속 떨어져 나가죠. 생겼다 떨어져 나오고 생겼다 떨어져 나오고 계속 생겼다 떨어져 나오고 하는 건데 그게 1초 동안에 버블이 몇 개가 생겼다가 떨어져 나가는지라고 하는 게 F 값이고요. DD는 뭐냐면 그때 떨어져 나가는 버블의 지름이에요. 그런데 버블의 지름, 떨어져 나가는 버블의 지름하고 1초 동안에 버블이 몇 개 떨어져 나가느냐를 두 개를 곱해주면 그게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6.6절에서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코 벤 프리츠 같은 사람은 지금 1초 동안에 떨어져 나가는 버블의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버블의 다이아미터를 곱해보니 0.078이라고 하는 규칙이 이루어진다고 한 거고요. 쭈버라고 하는 사람은
1초 동안에 한 캐비티에서 버블이 떨어져 나가는 개수하고요. 그때 떨어져 나가는 버블의 다이아미터를 곱했을 때 0.59 곱하기 액체의 밀도분의 시그마 G 로엘 러브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또 모델링을 한 거죠. 미키겐 로즈노우 같은 사람도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결국에는 버블이 떨어져 나가는 프리퀀시, 초당 몇 개의 버블이 떨어져 나가느냐라는 거하고 버블의 그 디태치 다이아미터, 떨어져 나가는 다이아미터 사이의 관계를 서로 맺어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장하고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변화의 특징, 어느 때 상변화가 발생하느냐, 어느 때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혹은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상변화가 발생하느냐인데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벽면이 아닌 리퀴드 풀 혹은 베이퍼 풀에서 기포가 생기거나 액적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펀더멘탈하고 기초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6장에서는 실제로 실질적인 여러분들 그 물을 끓일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벽면에서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성장하는 그러한 그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포들이 생기는 그 캐비티, 그 캐비티라고 하는 것들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때 실질적으로 기포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액티브한 실질적인 캐비티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러한 캐비티에서 기포가 생성될 때는 웨이팅 피리어드가 필요하고 기포가 생성해가지고 디태치되는 디태치 피리어 디태치 타임이 또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블이 초기에 그 기포 작은 임브리오에서 기포가 성장을 쭉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버블이 초기 성장하는 거는 관성에 의한 이너셜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버블이 성장할 때는 히트 트랜스퍼에 의해서 기포가 성장하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고요. 아까 그림 6.15 내가 6.15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버블이 1초 동안에 만들어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개수하고 버블 다이아미터의 그 곱이 어떤 특정한 그 모델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F 값이라든가 DD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